70년 시집살이 대를 끊는다고 구박받던 제가 첩을 버린 아이를 키운 충격적인 이유. 저는 올해로 83입니다. 주름진 손등을 내려다보면 60년 전 그날이 아직도 선명하게 떠올라요. 21살 꽃다운 나이에 이 집 셋째 며느리로 시집 왔죠. 시어머니는 첫날부터 제게 말했습니다. 막내 며느리니까 부지런해야 해. 큰 며느리 일까지 내가 거들어야 한다. 새벽 4시면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차가운 부뚜막에 손이 얼어붙는 겨울에도 땀이 비오듯 흐르는 여름에도 말이죠. 첫째 형님은 아들 셋을 낳고 여왕처럼 대접받았어요. 둘째 형님도 딸이지만 2명을 낳아 그나마 눈치는 안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죠. 결혼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제 배는 불러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한숨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가슴을 도려냈어요. 대를 끊는 년이 들어와서. 그 말이 제 귓가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밥상을 차릴 때도 빨래를 널 때도 그 차가운 목소리가 메아리쳤죠. 남편은 겉으로는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여보 괜찮아. 우리 둘이서도 행복하잖아. 그러나 어느 날 밤 남편이 술에 취해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형들은 다 자식이 있는데 나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보 첩을 들이세요.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하지만 저는 담담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하지 않으면 어차피 시어머니가 강요할 테니까요. 며칠 뒤 남편이 어떤 여성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녀는 갓 28살의 젊은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곱상한 얼굴에 도시 냄새가 났죠. 영숙이라고 했어요. 그날부터 어머님의 시집살이는 더 심해지셨죠. 남편의 행동도 달라졌고 저는 매일 혼자 지냈습니다. 영숙은 들어온 지 3달 만에 임신했습니다. 영숙이 임신했다는 소식에 시어머니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죠. 저를 보는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지만 저는 묵묵히 영숙의 입덧을 돌봤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영숙이 가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10개월 후 아들이 태어났어요. 온 집안이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를 안고 눈물까지 흘렸죠. 내 대를 이을 손자야.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마다 성숙의 속도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아이가 돌이 지나도 걷지 못했어요. 두 돌이 되어도 엄마라는 말을 하지 못했죠. 여러 병원을 가도 아이마다의 성장 속도가 다르니 기다리라는 말을 했지만 남편과 영숙은 수소문 끝에 한 병원에서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지적장애라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지적장애입니다. 평생 돌봄이 필요할 거예요. 그날 밤 영숙은 짐을 싸서 야밤 도주를 했습니다. 쪽지에 간단한 메시지로 언니 저는 이런 아이 못 키워요. 미안해요. 새벽에 영숙은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건 울고 있는 아이뿐이었죠. 시어머니도 등을 돌렸습니다. 이런 아이를 낳다니. 차라리 없는 게 나았어. 남편도 아이를 외면했어요. 그 누구도 그 아이를 돌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준아, 이제부터 내가 내 엄마야. 따뜻한 체온이 제 가슴에 전해졌어요.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제 얼굴을 빤히 봤죠. 그 순간 제 마음속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준이를 키우며 여러 우여곡절이 많은 세월이었지만 마음은 늘 부족함 없이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의 여유로움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준이를 키우며 20년이 흘렀어요. 준이는 비록 말이 어눌하고 행동이 느리지만 세상에서 가장 착한 아들이 됐습니다. 특히 손재주가 좋았어요.
제가 만드는 떡이나 빵을 옆에서 지켜보더니 어느새 따라하기 시작했죠. 엄마, 준이도 빵 만들래.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반죽을 치대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요. 제가 동네 복지관으로 자원봉사를 나가는 날이면 준이는 함께 와서 매번 도와주곤 했는데 동네 복지관에서도 준이의 빵 만드는 솜씨를 알아봐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저를 불렀어요. 막내야, 내가 너무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진짜 며느리였어. 준이가 진짜 내 증손자고. 여유로 사두었던 집과 땅 모두 너와 준이에게 남기마. 그 말씀만 남기시고 그렇게 시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유산은 생각보다 많았어요. 평생 악착같이 모으신 재산이었죠. 저는 그 돈으로 준이를 위한 작은 빵집을 열었습니다. 준이네 빵집 간판을 달던 날 준이가 그날은 너무너무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며 준이가 펄쩍펄쩍 뛰며 좋아했어요. 우와, 준이 이름이야. 준이네 빵집이야. 규모는 작았지만 아늑한 빵집으로 동네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준이가 직접 만든 빵들이 진열대를 채웠죠. 단순하지만 정직한 맛이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빵 정말 맛있어요. 다른 곳하고는 맛이 비교 안 되는 정말 정직한 것 같아요. 준이가 만든다고요? 대단하네. 준이는 손님들에게 인사하는 게 제일 즐거웠어요. 안녕하세요. 준이가 만든 빵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그런데 빵집을 연 지 3년째 되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의 여자가 빵집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그 얼굴은 분명했습니다. 영숙이었어요. 30년 만의 재회였죠. 언니. 영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준이는 영숙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저 낯선 손님인 줄 알고 밝게 인사했죠. 어서 오세요. 빵 드실 거예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준아. 나야? 네. 영숙은 차마 엄마라는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저는 영숙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단 앉아요. 차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해요. 영숙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도망친 후 재혼했지만 남편이 일찍 죽었고 혼자 식당 일을 하며 살았다고 했어요. 자식도 더는 없었고 이제 혼자라고요. 평생 준이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엄마인지 매일 후회했어요. 영숙은 준이를 멀리서나마 보고 싶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가요. 준이한테 상처 주지 말고. 제가 단호하게 말하려는 순간 준이가 쟁반을 들고 왔어요. 엄마, 이 아줌마 오니까 준이가 빵 줄게요. 준이가 영숙에게 빵을 내밀었습니다. 아줌마 울지 마세요. 준이 빵 먹으면 기분 좋아져요. 영숙은 빵을 받아들고 흐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영숙은 매일 빵집에 왔어요. 처음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지만 점점 가까이 다가왔죠. 설거지를 돕고 청소를 하고 빵 포장을 도왔습니다. 언니, 보수를 원하지도 않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에요. 준이를 곁에서만 지켜볼 수 있게 해주세요. 준이는 영숙을 일 도와주는 아줌마로 알았어요. 아줌마 고마워요. 아줌마가 도와줘서 엄마가 편해요. 어느 날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제가 여기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30년 전 영숙이 준이를 버리고 갔을 때 느꼈던 분노와 서러움이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죠. 하지만 준이를 바라보는 영숙의 눈빛에서 진한 후회와 그리움을 봤습니다.
준이한테 혼란 주지 마세요. 그냥 식구로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은 한 집에 살게 됐습니다. 영숙은 새벽부터 일어나 빵 반죽을 준비했어요. 제가 해왔던 모든 일을 대신하려 했죠. 언니가 30년 동안 고생한 거. 이제 제가 갚을게요. 준이는 영숙을 작은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작은 엄마도 우리 가족이에요? 그럼 우리 모두 가족이지. 제가 대답하자 준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빵집은 점점 유명해졌어요. 장애인 아들과 두 어머니가 운영하는 빵집으로 소문이 났죠. 빵집 오시는 단골 손님들이 물으시고는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두 엄마와 아들이 가게를 하게 되었는지 물으실 때마다 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혈연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언니가 제게 그걸 가르쳐 줬죠. 준이는 질문하는 분들께 매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준이는 엄마 둘이에요. 큰엄마, 작은엄마. 모두 준이 사랑해요. 요즘 우리의 하루는 이렇습니다. 새벽 4시 영숙이 일어나 빵 반죽을 시작해요. 5시 제가 일어나 재료를 준비합니다. 6시 준이가 일어나 좋은 아침 하고 외치죠. 우리 셋이 함께 빵을 굽고 함께 가게를 열고 함께 손님을 맞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저녁을 먹어요. 영숙이 요리하고 제가 상을 차리고 준이가 숟가락을 놓죠. 오늘도 수고했어요. 준이의 인사로 저녁 식사가 시작됩니다. 가끔 영숙이 준이를 보며 눈물을 글썽입니다. 언니 어떻게 이렇게 잘 키웠어요? 당신이 낳아줘서 가능했죠. 제가 대답하면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지난 설날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첫째 형님과 둘째 형님의 자식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는데 준이네 빵집엔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준이야, 새해 복 많이 받아. 어머니 올해도 건강하세요. 영숙 씨도 고생 많으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가족처럼 찾아와 덕담을 나눴죠. 준이는 직접 만든 떡을 나눠주며 행복해했어요. 준이가 만든 떡이에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날 밤 영숙이 말했어요. 언니 저 정말 행복해요. 준이 곁에 있을 수 있어서. 나도 당신이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준이가 우리 사이로 쏙 들어왔어요. 엄마들, 준이도 껴줘요. 세 사람이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올해로 저는 83, 영숙은 73, 준이는 43이 됐어요. 준이네 빵집은 이제 동네 명소가 됐습니다.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와요. 준이가 만든 빵을 먹으러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러 오죠. 어제는 한 젊은 엄마가 장애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여기 오면 희망이 생긴다고 들었어요. 준이가 그 아이에게 다가가 빵을 건넸습니다. 괜찮아. 준이도 할 수 있으니까 너도 할 수 있어. 그 엄마가 울먹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숙이 그 엄마의 손을 잡았죠.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있어요. 제가 증인이에요. 저는 생각합니다. 60년 전 시집살이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면, 자식을 낳았다면, 영숙이 준이를 버리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행복이 있었을까요? 모든 아픔과 상처가 모여 지금의 축복이 됐습니다. 준이가 오늘도 묻습니다. 엄마, 준이 잘하고 있죠? 저와 영숙이 동시에 대답합니다. 그럼 우리 준이가 최고야. 준이가 환하게 웃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확신해요. 우리는 진짜 가족입니다. 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 상처를 딛고 일어선 가족. 서로를 용서하고 품어준 가족.
빵집 간판 아래 작은 문구가 있어요. 사랑으로 만든 빵, 사랑으로 만난 가족,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정실과 후실, 그런 낡은 호칭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준이의 두 엄마이고 준이는 우리의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매일 아침 준이가 외칩니다. 엄마들, 오늘도 파이팅. 저와 영숙이 대답합니다. 그래, 우리 준이. 파이팅. 이렇게 우리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행복하고 따뜻한 하루가요.